네,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마지막 내용,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방정식의 활용은 계속 공부해 왔을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활용 또한 여러분이 공부해온 내용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여러분이 앞에서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에서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듯이 제일 먼저 문장으로 되어 있거나 그림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먼저 문제를 파악을 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으로 놓아야 될까요? 그렇죠. 미지수 x로 놓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할 거는 문제 뜻에 맞게 무엇을 세워요?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몇 차 방정식으로 식을 세워야 할까요? 그렇죠. 2차 방정식으로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은 해가 일반적으로 몇 개? 두 개가 나오거나 하나가 나오거나 하잖아요. 그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최종 답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 열기 함께 하기를 통해서 방정식 활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열기로 넘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생각열기에 요 만화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봤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게, 그죠? 이 여자친구가 읽고 있는 쪽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여자친구가 읽고 있는 책의 쪽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왼쪽 면의 쪽수를 x라고 하면 오른쪽 면의 쪽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니까 x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럴 때 두 면의 쪽수의 곱이 164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면의 쪽수를 곱해보래요. 아우, 숫자가 엄청 크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x와 x 플러스 2를 곱했더니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1640이라는 거예요. 오, 숫자가 꽤 크네요. 그랬을 때 요 2차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서 답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괄호를 풀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1640을 이항해 오면 마이너스 1640은 어떻게 될까요? 네,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두 수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곱해야 1640이 나올까요? 네, 40하고 누구예요? 41이죠. 그런데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40하고 41 중에서 누구의 마이너스 해야 될까요? 그쵸. 40을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x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x 플러스 4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를 구해보니까 x는 누구 또는 40 또는 x는 마이너스 41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책의 쪽수이기 때문에 x는 어때야 될까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므로 x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4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 면의 쪽수는 따라서 왼쪽 면의 쪽수는 얼마라는 거? 40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0페이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의 쪽수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의 쪽수는 그렇죠. 41쪽이 되겠네요.
네, 우리가 요거는 일상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그 페이지를 가지고 만들어 본 문제인데요. 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네, 다음 쪽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다 넘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예제 1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여러분 1학년 때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거 했었죠. 네, 어떻게 했었죠? 네, n 곱하기 n-3을 누구로 나누라고 했어요? 2로 나눈다라고 했던 공식 기억나나요? 그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게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27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다각형은 몇 각형인가 라는 게 궁금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요거를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란 얘기죠? 네, 27이 나오는 n은 얼마겠느냐라는 거를 여러분이 1학년 때 풀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2차 방정식으로 풀지 않고 그때는 식을 어림잡아서 대입해서 아마 풀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웠으니 2차 방정식으로 n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보니까 분모에 2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분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똑같이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2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돼서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될까요? 분자는 n제곱 마이너스 3n 네, 27 곱하기 2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54가 되겠죠. 그러면 이항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54는 0으로 네, 2차 방정식,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인수분해가 되나 한번 볼까요? 누구로 되죠? 6하고 누구로 돼요? 9로 되네. 6, 9, 54죠. 그 다음에 누구의 마이너스여야 될까요? 그쵸. 9의 마이너스여야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n 플러스 6, n 마이너스 9는 0이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따라서 n을 구하니까 n은 누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6 또는 해를 구해보니까 또는 x는 누가 나왔습니까? 네, x가 아니고 네, 누구죠? 네, 여기서는 미지수가 n입니다. n은 9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n은 다각형이기 때문에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지막 n은 누가 되는 거예요? 9. 그러면 몇 각형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구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고 그것에 값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 공식을 식으로 방정식으로 세워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 문제 1번을 보면 1부터 어떠한 자연수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요거의 합이 얼마래요? 120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해를 한번 구해 보시고 그리고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1번 다 풀어 보셨나요? 네, 방정식을 세우니까 이렇게 나왔죠. 네,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하니까 n은 15 또는 마이너스 16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은 누가 될까요? 15가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의 합이 얼마이다? 120이다. 이렇게 해를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네, 크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 예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제 2번을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수의 제곱이 작은 수의 4배보다 20이 크다고 할 때 두 짝수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네, 문제 이해되셨나요? 문제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연속하는 두 짝수예요. 그 짝수를 구해야 곱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속하는 두 짝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하나는 n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 다음 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짝수는 2, 4, 6, 8, 10 보세요. 그러면 한 짝수 다음에 오는 짝수는 그 전에 짝수 얼마 차이가 나나요? 2하고 4, 4하고 6 얼마 차이가 나요?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n이라고 놨으면 그 다음 짝수는 n 플러스 2로 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1학년 때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놨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큰 수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글로 한번 써볼까요? 네, 큰 수의 제곱은 어떻다라고 했어요? 작은 수의 몇 배? 4배보다 얘가 20이 크대요. 그러면 같아지려면 얘한테 20을 더해주던지 얘한테서 20을 빼주던지 선생님은 얘한테 20을 더해주는 걸 택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이 좀 오셨나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식을 세워볼게요. 큰 수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n 플러스 2가 더 크죠. 그래서 n 플러스 2의 제곱은 작은 수의 4배. 그럼 어떻게 되죠? 작은 수가 n이에요. 그것의 4배니까 4n이 되겠죠. 에다가 20을 더해야 큰 수의 제곱과 어떻다? 같아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네, 이제 문제 분석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식을 세웠으니까 세 번째 요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풀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전개해보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는 4n 플러스 20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4n은 없어지죠. 그러면 n제곱은 보니까 얘 이항하면 얼마예요? 16이네요. 그럼 n은 누가 나올까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연속하는 두 짝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연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n은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n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4면 그 다음 수는 누구예요? 그 다음 수는 연속하는 두 짝수는 누가 될까요? 4하고 6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조건에 아까 우리가 요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큰 수의 제곱은 얼마예요? 36은 작은 수의 4배. 작은 수의 4배니까 4 곱하기 4에다가 20을 더한 거와 같다.
같다. 어떻게? 맞나요? 조건에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두 짝수를 잘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구하는 게 이 짝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두 짝수의 곱을 물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구하는 거는 4 곱하기 6 해서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4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문제 분석하느라고 좀 어려웠을 텐데 차분히 한번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옆에 있는 문제 2번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2번 풀어보셨나요? 네, 문제 2번은 예제 2번보다는 쉬웠죠. 네,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n과 n 플러스 1로 놨습니다. 그것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을 더했더니 113이 나왔어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7과 마이너스 8이 나왔을 텐데요. 우리가 여기선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은 7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7과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의 제곱, 8의 제곱을 더해보니 113이 나오는 걸 보니 우리가 두 자연수를 맞게 잘 구했네요. 그러면 문제 2번 정리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3번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와 동생의 나이의 차는 몇 살이라고 했어요? 5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합이 얼마라고 했어요? 125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누구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언니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내용을 가지고 식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선생님 뭐라고 했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언니의 나이를 무엇이라고 하자? x라고 하자. 그러면 동생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언니보다 몇 살, 5살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생의 나이는 언니보다 몇 살이 적어요? 5살이 적겠죠. 그러면 동생의 나이를 어떻게 놔야 될까요? 그렇죠. x에서 얼마 빼줘야 돼? 몇 살? 5살 빼줘야 동생 나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니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언니의 나이 x를 제곱하고 동생의 나이 x-5를 제곱해서 더했더니 얼마라는 거예요? 125라는 거예요. 이제 식을 세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우리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그 다음에 125 이항해 올게요. 얼마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25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 한꺼번에 정리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요? 100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고 보니 2로 나눌 수가 있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50이 되겠죠. 그죠? 는 0.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10하고 5. 누구의 마이너스? 그쵸? 10의 마이너스여야 합 인수분해가 될까? 10하고 5. 누구의 마이너스? 그쵸? 10의 마이너스여야 합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5는 0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 번째 구해보겠습니다. x는 얼마? 10 또는 x는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5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이이기 때문에 x가 어때야 돼요?
네,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언니의 나이가 지금 몇 살? 10살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동생은 몇 살이에요? 그쵸. 5살이 되겠죠. 그러면 언니의 나이 10의 제곱 더하기 동생의 나이 5의 제곱 하면 얼마가 나와요? 125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문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언니의 나이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몇 살? 네, 10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니 식을 세우는 게 감이 좀 오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 3번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문제 3번도 어떻게 식을 잘 세워보았나요? 네, 여기에서 유리 언니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 언니의 나이를 x라고 하고 유리는 3살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x-3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언니 나이의 제곱은 유리 나이의 제곱의 2배를 한 것보다 7이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7을 뺐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네, 1 또는 11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언니의 나이는 최소 유리보다 3살 많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 3보단 커야 되겠죠. 그래서 x는 11이 되겠네요. 그럼 언니는 11살, 유리는 8살이 네, 되겠네요. 그러면 이 확인 단계를 거쳐서 구한 답이 맞는지 네,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4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도 네, 많이 접했을 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걸 해결하는 거는 네, 2차 방정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 해결하는 방법은 비슷한 내용은 다음 함수에 활용해서도 여러분이 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제 4번 차근차근히 문제를 분석하고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을 보면 골프 경기에서 선수가 공을 위로 쳐올렸을 때 쳐올린 공이 t초 후에 높이가 25t-5t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어요. 앞에 뭐가 설명이 장황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 높이에 관한 식이 요거라는 거. 그죠? 그랬을 때 높이가 몇 미터가 되는 30m가 되는 거는 몇 초 후인가? 라고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높이에 관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가 지금 얼마가 될 때 30이 될 때가 몇 초이냐라는 게 문제예요. 2차 방정식 나왔습니다. 여기 식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항해서 정리를 해보면 네,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마이너스 30은 0이 되겠네요. 양변을 누구로 나눠버릴까요? 네, 5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네, 플러스 6은 0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네, 2하고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t-2 t-3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t는 누구 또는 누구예요? 2 또는 t는 네, 3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2초 후 또는 3초 후에 2초 또는 3초 후에 높이가 30m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공 요렇게 떠서 요렇게 떡 해서
지면으로 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높이가 30m가 되는 점은 여기 2초에 여기 왔다가 3초에 여기를 지나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건 답은 따라서 몇 초 후, 2초 후, 또는 몇 초 후, 3초 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앞에 거랑 비슷한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공을 쳐서 정점을 지나서 땅에 똑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지면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높이가 얼마란 뜻이에요? 0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몇 초 후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에 관한 식이 아까 얼마였어요? 25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었잖아요. 높이 이게 얼마라는 뜻이에요? 0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5로 나눠서 정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는 0이 되겠죠. 그러면 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5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t는 몇 초 또는 0 또는 t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5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0은 치지 않았을 때 그죠? 그때가 되겠고 정점을 지나서 땅에 떨어지는 거는 몇 초? 5초 후에 다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5초 후에 다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고 비슷한 문제가 옆에 문제 4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같이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어렵지 않게 풀어보셨죠? 그러면 같이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로켓을 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40m로 쏘아 올렸을 때 T초우의 높이는 Hm라고 하면 H는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40T라고 할 때 문제가 장황하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높이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40T라는 요겁니다. 요게 얼마라는 거예요? 60이 될 때가 몇 초겠느냐 그런 t가 언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40t는 60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식을 세우면 여러분이 해를 구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t는 2 또는 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초? 2초일 때와 몇 초일 때? 6초일 때 높이가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활용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우리가 방정식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102쪽부터 105쪽까지 풀어서 등교하는 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그때 할게요. 거기에서 어려웠던 문제는 다음 시간 활용 문제에서 유사하게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참고해서 나머지 못 푸는 문제들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